예,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갈 건데요. 취재를 맡아온 문정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정진입니다. 예, 인덕원에서 동탄 복선전철 사업 기본 계획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9일입니다. 확정 고시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2003년부터 추진되어 왔었던 건데요. 횟수로만 무려 15년 이상 끌어왔습니다. 예.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 계획이 드디어 고시되면서 일대 교통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예. 노선이 정해졌고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15년 참 길어요. 예, 주민들 애간장 좀 많이 녹았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 복선전철인가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관심이 크실 텐데요. 예. 안양시 인덕원을 시작으로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동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총 길이가 37.1km고요. 네. 17개 역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예, 이 17개 역 중에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흥덕역이잖아요. 흥덕 지역이 교통이 많이 불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 흥덕 주민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흥덕에 와보셨어요? 흥덕에 살면은 낮에 교통이 하나도 없어서 택시도 안 와요. 거기들 신도시처럼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대책 없이 주민들만 받고 뭐 인프라도 떨어지고 왜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아니 뭐 돈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정말 버스도 제대로 안 다니고 엄마들이 정말 많이 사는데요. 흥덕이 아기들 많이 살고 하는 데인데 그 엄마들 아기들이 잠깐 조금만이라도 나갈래도 교통이 하나도 없어요. 택시도 안 잡히고. 네, 근데 이 왜 흥덕역이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금 흥덕역 설치해라, 아니다 뭐 설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논란의 원인은 예산 부담 문제 때문입니다. 예. 국토부가 흥덕역 설치 조건으로 용인시의 전액 예산 부담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예. 용인시가 흥덕역 건설에 부담해야 할 돈은 무려 약 1,600억 원 정도입니다. 네, 이게 용인시 전체 예산으로 볼 때 꽤 큰 예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큰 예산이 용인시의 특정 지역만을 위해서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용인시는 지금 수지구, 처인구, 기흥구 이렇게 3개의 구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흥덕역이 포함된 기흥구 주민들은 당연히 흥덕역이 생겨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다른 용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용인시 전체 예산이 한 곳에 집중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지금 용인에서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한번 이 청취자분들의 의견 문자를 좀 받아볼까 싶은데 뭐 꼭 용인 지역에 살지 않으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문제 이게 뭐 지역 이기주의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뭐 이 교통 취약 지역을 위해서 당연히 돈을 투자해가지고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문자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0999, 샵 0999, 한 통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용인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흥덕역 문제로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면서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노선에 포함된 타 지자체 주민들, 예. 그러니까 수원, 화성, 안양 시민들도 흥덕역 때문에 해당 사업이 늦어진다면서 항의 집회도 가지고 했습니다. 수원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 그쪽 역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데 계속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언제 생긴다는 뭐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이 참 주민들은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죠. 예. 일단 뭐 어찌됐건 간에 용인시가요 전액 투자해가지고 여기 새로 생기기로 한 거 아닌가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예. 일단 이번에 발표한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고시에는 흥덕역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흥덕역을 확실히 만들지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국토부가 조건부로 고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용인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최종적으로 흥덕역이 설치되는 건데요. 네. 국토부는 지난달 14일까지 용인시한테 100% 사업비 부담을 하겠다는 사업 동의 협약서를 요구합니다.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흥덕역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용인시는 1,600억 원이라는 예산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용인시 전체에 교통망 확충이라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용인시의회한테 이거를 동의해달라, 의결을 네네. 해달라 요청을 하죠. 예. 하지만 의회는 2차례나 보류를 결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흥덕 주민분들이 용인시 의회로 직접 찾아가서 집회도 벌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400여 명의 흥덕 주민분들 세종시까지 내려가서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막 항의 농성도 벌이고 그랬잖아요. 경기방송으로도 주민들의 취재 요청 전화가 꽤 많이 왔었습니다. 예. 주민들이 이렇게 농성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집회 현장에서 만난 한 흥덕 주민을 통해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용인시 흥덕지구가 지금 굉장히 대중교통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택지식으로 해가지고 3만이 모여 사는 도시에 지금 그렇게 되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지금 이 흥덕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동탄 1호선에 포함되어 있었던 안을 동탄 1호선이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인덕원선으로 해서 동탄선을 같이 합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동탄 1호선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흥덕역을 당연히 포함을 시켜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거를 지금 저희의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저희 시의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을 투입을 계속 100% 해야 된다고 그 부담이라고 그 하나 이유만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조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주민들이 이게 지금 정말로 마지막으로 흥덕역을 꼭 지켜야 된다는 마음 하나로 저희가 지금까지 5년에서 8년까지 계속 기다려왔던 이 흥덕역을 놓을 수가 없어서 지금 주민들이 다 같이 지금 이렇게 다 나오신 거예요. 예. 뭐 지금 항의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렸는데요. 지금 결국 의회 결정은 아직 안 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용인시한테 전액 부담해서 흥덕역 설치를 할지 마감 날짜를 줬는데요. 의회에서 결국 의결이 안 나니까 일단 용인시가 의회 동의 없이 흥덕역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협약서를 국토부에 보냅니다. 네. 일단은 시장 직권으로 선결 처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지난달 29일에 발표한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 사업 기본 계획에는 흥덕역이 일단은 포함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사안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차기 회기 때 의회의 동의안 승인을 받아오라고 용인시한테 조건을 겁니다. 국토부는 만약 의회 동의안을 받지 못하면 흥덕역을 취소하고 변경 고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 다음 그 의회 회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젠가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예. 4월 말쯤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곧 회기가 지금 열릴 예정이네요. 의회가 지금 흥덕역 설치에 대해서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뭐 지금 이렇게 보류를 결정한 이유가 뭔가요? 해당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는 도시건설위원회인데요. 도시건설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밤 12시가 되도록 마라톤 경론을 펼쳤지만 결국은 보류를 결정합니다. 네. 그 이유 강홍철 위원장 통해 들어보시죠. 그거는 우리 시의 중대 사안이잖아요. 조금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노력하자 이런 의미에서 보류한 거예요. 이제 12부분인데 국비라든가 도비도 최소한 확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서로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좀 냈으면 합니다. 의회가 보류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유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요. 예.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국책사업인 일반철도 건설사업 예산을 용인시가 전액 떠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예. 예산을 확보해보자 이거고요. 예. 두 번째는 특정 지역에 과다 예산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 용인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신중하게 들어보고 결정하자입니다. 더군다나 의회 일부 의원들은 흥덕역사가 생기는 그 지역이 안반 지역이라고 해요. 그렇게 네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예산을 1,600억 원 정도로 잡고 있지만 틀림없이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2,000억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 거다. 그런데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의 일방적인 요구만 따르면서 용인시가 전체 100% 예산을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원래 일반 철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책 사업이라서 정부에서 돈을 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흥덕역 건설비를 전액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큰데요. 예. 용인시 의회 박남숙 부의장도 흥덕역 설치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일방 통행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BC가 안 나온다는 것 갖고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당신네들이 다 부담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반감을 안 갖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미 이제 선결 처분해갖고 결정고시 해가서 진행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옛날에 경전철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는
시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부담도 되고 그래서 견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시의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례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개정을 했던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의원들도 갈등이 있고 주민들도 갈등이 있고 너무 안타까워요. 예. 용인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경전철의 악몽이 한 번 있잖아요. 그래서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흥덕역이 비용 대비 편익률이라고 하는 거, 즉 BC가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당초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은 13개 역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용인 흥덕역과 안양 호계역, 수원 북수원역, 그리고 화성 능동역을 추가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2015년 10월 이들 4개 역이 추가되면서 17개 역으로 늘어난 거죠. 사업비도 원래 2조 5천억 원 정도였는데 2조 네네. 9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토부는 예정에 없던 역을 만드는 거니까 예산에 대해서 이들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추가로 설립되는 4개 역에 대해서 BC, 즉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새롭게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 국책 사업이어서 13개 역을 만들었을 때는 BC가 나왔는데 일이 넘었다 이거예요. 들어간 비용보다도 뭐 편익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4개 역이 들어가면서 BC가 조금 안 맞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지자체에서 국가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안 맞으니까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국토부는 BC가 1.0 이상인 북수원역과 능동역은 역사 건설비에 대해서 50%를 지자체한테 부담하라고 요구하고요. 예. 또 BC가 1.0 이하로 나오는 흥덕역과 호계역은 전액을 지자체한테 부담하라고 합니다. 예. 만약에 지자체가 이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역사는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네. 나온 거죠. 그럼 흥덕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안양 호계역도 지금 그럼 안양도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전액 부담하라고 하는 게. 거기는 또 동의를 한 건가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단 안양 호계역 같은 경우는 100% 부담으로 860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네. 동의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예. 그리고 북수원역 같은 경우는 약 6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나왔고 능동역은 약 79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나왔는데 예, 예. 거기서 50%만 지자체가 부담하면 되니까 네. 수원과 화성은 동의를 했습니다. 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용인시 흥덕역 4개 역사 중에서 건설비도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1,600억 원. 예. 거기에다가 100% 부담이니까 의회에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용인시 의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만도 한 게 국토부가 좀 뭐 왔다 갔다 말이 바뀌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게 국책 사업이니까 용인시 의회는 흥덕역이 100% 국비 사업으로 추진될 걸로 기대를 했었죠. 예. 하지만 국토부가 추가 역사니까 추가로 생기는 역이니까 용인시와 수원시, 안양시, 화성시가 추가로 생기는 4개 역에 대해서는 분담 비율을 각각 50%로 해라라고 예.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오케이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한 거죠. 50%니까. 그런데 국토부가 갑자기 또 입장을 바꿉니다. 예. 기획재정부에 요구를 하면서 BC가 1.0 이하로 나온 예. 용인시 흥덕역과 안양시 호계역은 설치 비용 50%에서 100% 전액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 뭐 3350번님은 BC 1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문자를 주시기도 했는데 일단은 뭐 기획재정부 뭐 국책 사업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BC 조사를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의회 입장에서 난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박남숙 용인시 의회 부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들이 BC하고 상관없이 그때는 50%씩 하락해서 50% 하기를 하고 저희 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주민들도 다 그렇게 이제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100%로 BC 안 나온다고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국책 사업이 아니고 완전히 시책 사업이지 이게 국책 사업이냐고요. 말만 국책 사업이지 국토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사실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은 민민 갈등도 일어나지 의회하고 또 주민들하고 그런 갈등도 일어나지 그래서 의원들이 난감해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찬반론은 있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 보고 다 100%를 내라는 자체에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정말로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문자를 보니까 지금 국처를 만들어주지 않는 기재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용인시는 5년 분납으로 충분히 시의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승인할 수 있는데 시의회에서 미루고 있습니다. 흥덕역 설치해 주세요. 3296번님 이런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지금 지자체 간의 형평성 문제도 좀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용인시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이번에 저도 인도건선 자세히 보니까 인도건선 전체가 3조 예산이 돼요. 국가 사업으로. 그 사업 중에서 저희 이웃 도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역사가 거의 5개 역사나 돼요. 다른 도시도 3개 역사가 돼요. 우리 용인시는 이 흥덕역까지 포함해서 2개 역사밖에 안 돼요. 그럼 100만 도시 시민이 똑같이 세금을 내고 옆에 수원은 5개 역사씩 가져가고 안양이나 다른 데도 다 3개 이상이에요. 화성도. 우리는 흥덕역 빠지면 1개밖에 안 돼요. 똑같은 국가 비용으로 내는 건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가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용인 시민 입장에서 쳐다보면 되게 좀 억울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를 받아들여서 잘 가고 나중에 아까 지방분권 이런 것 때문에 얼마든지 도시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이제 법률에 서로 이렇게 약간의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정비하다 보면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조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분담 비율에 대해서. 당분간은 시원한 얘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있으면 이제 지방선거잖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이 문제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민심이 이 표랑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용인 시민 전체가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또 찬성하는 민심도 있고 반대하는 민심도 있고 또 분명 존재하는데 하여튼 표를 받아야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는 찬성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 그런 적은 없는데요 하고 반대하는 것처럼 아니 그럼 그 말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시의원들한테 인터뷰 요청을 했더니 다들 입장 표명하기를 좀 꺼려했습니다. 예. 일단 용인시장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들은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반대하게 되면 흥덕지구 표를 모두 잃게 되잖아요. 흥덕지구가 한 3만 표 정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반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반대로 시의원들의 입장은 아무래도 지역구마다 민심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이렇게 입장 표명을 어려워했습니다. 지난달 13일이었죠. 흥덕지구 주민 200여 명이 의회에서 집회를 했을 때 마침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예비후보가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요.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현 후보의 답변 들어보시죠. 시의회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겠죠. 지금은 이제 1,600억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금액은 분명히 이제 더 늘어날 금액이고요. 그걸 100% 부담해서 용인시가 과연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용인시가 100% 부담해서 하는 거에는 무리가 있다. 경기도든 아니면 기재부에서는 최대한 끌어와서 해야 된다. 경기도지사에 지금 출마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질의를 여러 번 해봤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일단 추진하는 걸 기본으로 하되 예산을 시에서 100%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랑 결국은 국가 예산을 더 받아오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흥덕역은 분명 필요한데 예산 부분은 분명 부담이다. 용인시장 출마 예비 후보들의 입장 대부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심이 나눠져 있으니까 좀 어려운 사안이긴 해요. 저희 경기방송 같은 언론사 경우도 그래요. 팩트에 근거해서 취재를 하고 있지만 분명 해당 사안에 대해서 찬반 민심이 존재하다 보니까 가령 흥덕역 주민들이 집회를 벌였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재를 해서 기사를 내보내면 흥덕 주민들은 억울한 목소리를 담아줘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또 다른 청취자들은 어떤 용인 시민이 흥덕까지 가서 은덕원선을 탑니까? 기재부에서도 타당성이 안 나와서 예산 못 주겠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 붙어있는 흥덕만을 위해서 여건설을 위해 왜 용인 시민 전체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지 문정진 기자 흥덕삽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글도 게시판에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흥덕 살아요? 흥덕 살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흥덕까지는 못 갔고 저기 밑에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용인 시민들의 민심이 나눠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용인시 전체 예산이니까 골고루 여러 지역에 잘 쓰여야 하는데 금액이 이제 워낙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지역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흥덕지구 주민 입장에서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이건 정치적인 논리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예산에 있어서는 호계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양시에서 이미 그게 의회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 용인시보다도 예산 자체가 저희보다 60%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거기 예산도 꽤나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서는 거기는 통과를 시켜줬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예산을 가만히 보게 되시면 흥덕역에서 저희가 보통 1년에 564억 정도를 저희가 1년마다 걷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1,500억 정도, 1,600억 정도 되는 그 예산을 정말 마음만 있다면은 분할 납부로 생각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걸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예산을 쓰는 내용을 보시더라도 흥덕에서는 지금 우리가 내는 예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그런 혜택은 3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수지구는 자기네들이 낸 돈의 그만큼을 다 쓰고 처인구에서는 저희가 같이 내는 거를 같이 나눠 쓰고 있는 그런 지금 포지션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흥덕 주민의 또 다른 간절한 목소리 들어보시죠. 5살, 3살 엄마인데요. 지금 여기 산 지가 지금 한 3년 전부터 살고 있어요. 근데 애가 독감이 걸려서 열이 펄펄 나는데 저는 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애가 열이 나서 아무도 흥덕에 택시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40분을 뭐 카카오 택시도 불러보고 용인시 택시도 불러보고 수원시 택시도 불러보고 해도 안 와서 펑펑 울고 그날 응급실로 갔던 역 하나 되면은 어디든지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한 정거장이라도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잖아요. 여기는 차가 없으면 절대 생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흥덕역 꼭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게 교통망에 따라서 약간 좀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집값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지역 이기주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역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또 여기 생긴다고 하니까 아 그래 지금은 조금 불편해도 살다 보면은 교통 여건이 좀 나아지겠지 하고 참고 살았는데 생기기로 한 역이 갑자기 또 뭐 이거 취소되는 거야 뭐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좀 논란의 소지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찬민 용인시장이 선결 처분을 내린 이유도 지금은 조금 예산이 부담돼도 용인시 전체의 교통망을 위해서는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한 용인시 의원도 뭐 경기도든 정부든 어떻게든 예산을 끌어오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정찬민 용인시장한테 찬성의 의견을 보냈습니다. 한 용인시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용인시 전체의 교통 여건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가야 되고 용인시가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도농복합 도시고 그래서 지자체가 뭐 어떻게 뭐 단독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어렵고 국가철도망 갈 때 그냥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못 가면은 나중에 훨씬 많은 돈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용인시 전체 한 30년 뭐 이렇게를 본다면 당연히 그건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나중에 좀 조정할 부분이 있어요. 저도 법령을 들여다봤는데 이게 법령에서 서로 이게 상충되는 것들이 그래서 그거는 뭐 고시 떨어진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뭐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생물과 같아서 그 시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되고. 예, 이 인덕원에서 동탄 복선전철의 흥덕역 설치 논란, 이 예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를 두고 국토부는 용인시한테, 용인시는 용인시 의회한테, 의회는 다시 용인시에, 그러다가 용인시가 선결 처분을 내리니까 국토부가 다시 공을 또 의회에 넘긴 건데요. 예. 뚜렷한 해결책 없이 이렇게 핑퐁 게임만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국토부가 지금 추후에 용인시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흥덕역 신설은 취소하겠다 이렇게 변경 고시하는 입장이니까 다음 회기 4월 말이라고 그랬었죠. 네. 예, 용인시 의회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정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